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더 이상 5.18은 강주의 전유물이 또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5.18 망언에 대한 역사 왜곡법 처리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임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구단 국회 훈수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18 기념식에 다녀오셨죠? 네, 5일간 5.18 기념식으로 네. 여러 행사를 참석하고 또 전야제 때는 피를 흠뻑 맞으면서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날. 네. 40주년이 오는 게 내년입니다. 두렵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5.18 기념사를 보고 저도 감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39주년 이번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울고 저도 울고 모든 참석자들이 울었어요. 아마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만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냐? 대통령의 눈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광주 영령들에 대한 죄송함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반성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 40주년을 앞두고도 과연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40주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회한에 네. 무능력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똑같았을 거예요. 내년 40주년은 그러고 보니까 총선 지나고 오네요. 그죠? 네. 그렇죠. 자,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일부 다시 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쪽짜리 기념식이다. 또 제 연설문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화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자기들 지적하지 누구를 지적하겠어요? 사실 말이죠. 대통령의 눈물, 김대중의 눈물은 한국당 전신 YS 정권에서 IMF를 가져와서 취임사에서 취임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눈물은 독재자의 후예들이 5.18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협력해 주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막급한 후회와 반성에서 저러한 눈물을 흘렸다. 자기들이 독재자 후예지 누굽니까? 알기는 잘 알았어요.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네,
그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5.18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는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국론 분열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놓고 무슨 국론 분열이에요? 자기들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18 망언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징계하겠다. 네. 황교안 대표도 징계하겠다 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죠. 네. 그건 안 하는 거죠. 의원총회를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8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사할 수 없는 광주가 폭도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 3명 자유한국당이 3명, 민주당이 4명 추천하잖아요. 자유한국당 3명 중에 청와대가 2명은 못 받겠다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을 방금 자유한국당이 교체한 것 같습니다. 아마 권태호 장군 같은데, 네, 권태호 전 교체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뭐 법률가나 역사학자나 교수를 몇 년 이상 해야 하거나 이런 자격이 있는데 이런 자격 문제 때문에 그동안 권태호 전 장군, 삼성 장군인데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의 전직 장성인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여긴 교체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진일보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 그분의 네. 여러 가지를 아직 저는 파악하지 황교안 못했습니다. 대표가 광주 갔다 와서 징계도 마무리 질 거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진상규명위원회 한 명을 교체하는 것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보여야죠. 그런데 네. 원천적으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광주를 가겠다. 그래서 설득하겠다. 광주를 가려면요. 불 지르러 가서는 안 돼요. 불을 끌어가야지. 지금 불을 지르고 다니잖아요. 민생 탐방. 가장 강력한 야당의 민생 탐방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를 버리고 또 민생 탐방한다 하면은 광주에 가서 부상자들, 유족들 어떻게 사는가 그분들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라고 왔어요. 그러고 해야지 자꾸 언발의 오줌이기로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위대한 광주 전남 도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과잉 반응을 하지 말자. 그 몇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제를 시키려고 많은 분들을 설득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만 부각되고 네. 황교안 한국당의 그러한 못된 역사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식 때 왜 문 대통령하고 김정순 여사랑 악수 혹시 하셨어요? 그 줄이 앞쪽이 아니어서 못 하셨어요? 두 번째 줄인데 보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악수 그걸 가지고 찌질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진짜 그건 찌질이에요. 네. 저는 이호 여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을 네. 많이 수행했지만 영부인들이요. 앞줄에 당 대표분들하고는 하는데 당 대표가 아니시라서 못했네요. 영부인들이 네. 다 악수 안 합니다. 뒤로 따라가시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할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무슨 뭐 악수를 할 자기가 준비돼 있나요? 황교안 대표가 악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아니 달을 가르쳤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에 반지가 못 꼈냐? 매니큐어를 뭘 했냐? 이런 말단 지엽적인 건 얘기 가지고 네. 이 공당이 할 일은 안 하고 국회는 버리고 시대 정신은 망각해서 5.18을 짓밟으면서 그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참
소인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인 정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는 쳐다보지도 말 섞지도 악수도 하지 말라던 유시민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자기들은 네. 박근혜 지령받아서 저걸 꼬투리 잡나요?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지령을 할 수 저렇게 국민이 납득할 얘기를 해야 돼요. 박근혜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한국당이니까 5.18도 박근혜 탄핵도 태블릿 PC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을 때 몸싸움이 일부 이렇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네. 박 의원께서 벼랑 끝 전술이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 가는 거. 광주 전남 시민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간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하셨는데 일부 몸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네. 그렇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간 거거든요. 갔다 계약했는데 방학 숙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어요? 그러나 지난번 송정역에 가서도 또 이번 5.18 행사에 가서도 그래도 5.18의 주역다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좋았겠만은 수백만 중에 저러한 과격한 몇 분들이 있는 것을 전체로 오도는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정확하게는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권영진 시장을 언급했고 최근에 보면 광주 대구 간 달빛 동맹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달굿벌 네. 빛거울.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서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구의 228를 네. 기념해서 광주에서는 228번 시내버스가 있고 네. 대구에서는 5.18을 기념해서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권영진 시장께서도 재작년인가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 전 시장인 김범일 시장께서도 5.18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런 열린 모습을 가져야지 지도자이지 황교안 대표처럼 꽉 닫힌 마음으로 역사와 시대 정신을 사법적 판결을 다 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역시 소인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권영진 시장은 네. 얼마나 대인배답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TK 정서가 있는데도 네. 대구 정서가 있는데도 지도자는 그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시대 정신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각자의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다 부인한 건 아니고 세모라고. 세모나 부인하는 거나 똑같죠. 가서 지금 보세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갔지 않느냐. 저렇게 가서 불 지르러 간 거예요. 불을 끄고 가야지. 방학 숙제하고 계약했으면 학교 가야지. 계약했는데 이제 가서 방학 숙제 하겠다. 그것도 언제 할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이 많이 남았는데 참 정치권에 다시 나오느냐 안 나오냐 갖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마음이 좀 바뀐 건가 또 이런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예, 48이셨는데 소년급제 하신 거죠? 47이었네. 뭐 그러면 더더욱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님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뭐 저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지는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원래 가요.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그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마지막만 턱 잘라놓고 보면 누가 좀 내 머리 좀 잘라줬으면, 누가 대통령 후보로 좀 밀어줬으면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복귀, 대권 후보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요. 한 달 전 저하고 알릴레오 네. 저를 초청해서 녹화를 하면서 항상 알릴레오에서는 두 사람을 초청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박지원 대표 한 사람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은 꼭 저만 초청해서 단독 면담을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담이지만 이분이 상당히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겠다, 대통령 후보 하지 않겠다 하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려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를 욕하세요. 하나 그랬죠. 또 깔아갔는데 네. 양정철 원장하고는 내 머리는 내가 못 깎는다. 참 재미있게 정치를 복귀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이사장이 진보 개혁 세력의 하나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네. 유시민 이사장. 경쟁이 네. 경쟁이 심해지면은 굉장히 흥행이 되고 참 좋은 판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 나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것 같고 나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네. 저는 저거 보면서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친문의 핵심이라는 분들이 저기서 지금 저런 이야기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할 땐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건 저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1년 되자마자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 비서실장이 국회로 돌아온다 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되고 지금도 보면은 청와대 출신들이 떼몰려서 다니면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이게 또 진문이라나요? 그런데 진문, 이러한 네. 것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고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굉장히 야단을 칠 거고 네. 제가 비서실장 때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임기 대통령을 성공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개나 고동이나 전부 다니면서 국회의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저는 또 대통령 나오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신문의 핵심이 뭐 사석에서야 얼마든지 저런 이야기를 10번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사석에서도 안 해야 저렇게 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이 준비된 청와대 질문 같아서 드린 관계자들이 말씀입니다. 사석에서도 내가 네.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기사 보셨겠지만 그때 당시 뭐 이른바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건 뭐 제가 얘기해서 끝난 건데 뭐. 뭐 그 사건에 뭐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계셨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 총대를 메고 또 실형까지 받으셨고, 네. 이거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북 송금 특검은 DJ의 햇볕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 아주 부적절했고요.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저항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사자입니다. 당시 이 노무현 당선자께서 한국당 전신 네. 새누리당의 건의를 받아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를 보내서도 설명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을 보내서도 설명을 했고
그때는 특보인 것 같습니다. 특검을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를. 그리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건 통치행위였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보시고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감옥 갔다가 나와서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학에서 강연하면서 그 불만을 표시하니까 네. 저를 불러가지고 봐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은 이러지 않느냐. DJ가. 예. 네, 네. 역시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서거하셨을 때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린 심정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당시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두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송금 특검을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더욱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건 부적절하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북송금 특검은 부적절했다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첨예하게 보수와 대립하고 있고 네.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다 합해서 추진할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네. 그러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아무 말씀이 없는 거 보고 또 우리 쪽에서도 그 진정되는 걸 보면은 네. 잘 진정됐기 때문에 뭐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렇게 경우에도 언급하신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나 양정철 원장이 혹시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거나 뭐 정리가 됐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참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서로 더 합쳐서 네. 단합해서 대북 정책과 대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 네.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아마 그쪽에서 곧 발표할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됐군요. 네.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는데 그 전에 KBS가 만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 대표님 밥 잘 사주는 누님이시니까 이인영 대표님께서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장정수 의원이 뭐 박주현 의원이 풀어주시고 제가 민평당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 의원님들 문제까지 풀어주시면은 야, 이 안철수 새정치가 아니라 오심환 새정치구나 이거 정말로. 창업주인 안철수 대표님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풀어주고 싶다가도 안 풀어주죠. 세 명의 비례대표 몸은 어디에 마음은 어디에 안 풀어줄 것 같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모르죠. 풀어줘야죠. 네. 아니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안 한석이 풀어주려고 아쉬운데 하지만은 세 명의 비례대표 저는 네. 장정수 의원, 박주현 의원 네. 흐름이 풀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내 희망사항이죠. 손학규 대표가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오신환 새 원내대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물러나라고 하고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 오늘 정책위 의장에 임재현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거든요. 네. 일단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잘 되기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저는 예상을 하고
많은 충고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보냈는데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까지 숟가락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잘 네.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안 제가 될 게예요. 네. 그 이야기는 그 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서 네, 거기까지 여쭤보고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재미삼아 하나 풀고 가시죠. 네. 요 네 분 중에 지금이라도 좀 손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손 잡아주고 아니 싶은 분. 누구예요? 손학규 대표,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북미 손잡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순실히 손 놓을 걸 저희가 잠시 후에 볼 건데. 네. 지금이라도 좀 손 좀 잡아주고 싶은 사람. 제가 오늘 시력 검사하면서 아, 참 눈이 계속 안 좋으시잖아요. 네. 동공을 키워서 잘 안 보였는데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네. 대한민국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또 경제 문제를 위해서 네. 손을 꽉 잡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승인은 났습니다. 아마 미국 측에서 또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발목 낀 게.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기 공장이 있는데 3년째 지금 거기에 뭐 쑥대밭돼 있을 텐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열어줄까요? 작년에 그분 몇 분 중하고 판문점을 갔을 때 거기를 돌아보고 북한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서 파는 곳에 가서 이 공장이 내 거다 라고 네. 했더니 북한 사람들이 웃더라고. 그런 그 절절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과 잘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체 그러니까요. 하노이 회담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속 좁게 그냥 배짱 낼 게 아니라 이러한 때는 같이 손잡기 위해서도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방북을 허락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트럼프도 그렇고 승부사라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이게 이렇게 회담을 위해서 뭐 긴장감을 좀 조여가는 건 뭐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 것은 안 좋아요. 자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족끼리 우리 같이 하자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승부사하는 거 그건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남북 대화가 먼저 시작돼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것을 제시했다고 하면은 손을 잡아야지 발 잡지 마라. 저는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인들이 꼭 북한이 문을 열어줘서 자신들의 기업 그 공장을 한번 개성에 있는 공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방북합니다.